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말 잘해요. 아, 그러면 진짜. 그리고 농담하면은 척 하면서 할 말 다 해버려. 잘해요.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보안 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첨예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저는 상당부 솔직하게 말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검찰의 보안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경찰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견제와 통제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가장 수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 출신들이 이거는 좀 이런 거 보완을 해서 수사하고 조사하는 게 범죄 피해자들인 국민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좀 긍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검찰 나쁜 인간들, 쟤네들은 무조건 수사하면 네. 안 돼.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요? 우리가 네. 내란 수습 후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을 위해서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니까 혼신의 노력을 했어요. 네. 즉 윤석열 검찰을 보내고 이재명 검찰로 왔는데 네. 일부 검찰주의자가 대통령의 귀를 붙들고 다시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제가 때때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대통령은요 7, 8개월 되면은 바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측근들의 말만, 즉 비서들 말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달리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아침 7시 20분에 MBC TV 뉴스 시간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2시부터 잠을 못 잤어요. 과연 대통령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김민석 총리한테 6시 반에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아, 네. 정성호 장관한테 바로 하니까 받아요. 6시 반에. 예. 아침 그러니까 새벽 새벽에. 6시 반에. 네. 나는 7시 20분에 방송을 하니까. 출연하셔야 되니까. 정 장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고 하면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재명 검찰이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그랬더니 정성호 장관이 설명을 해요. 선배님,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1년에 기소 사건이 150만 건 된답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 중에 150만 건 중에 정치적 사건이 몇 건이나 되냐? 나머지는 전부 민생 경제 사범인데 민생 사범인데 경찰 수사를 다 믿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기자 회견에서는 그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는데 송치하면 어떻게 할 거냐? 송치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물어봐는 봐야 될 것 아니냐?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원칙인 기소와 수사를 섞으면 안 된다. 무조건 엄격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법령에다가 우리가 넣자 촘촘히 예를 단. 들면 예.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은 것을 왔을 때는 그것에 한해서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주자 이러는데 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어도 대통령이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당정간에 숙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결정해라.
민주적인 민심을 반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해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에다가 보안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단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법령에다 촘촘하게 뭐 4일 남은 것은 보안수사권 주자. 그러면 경찰이 촉박하게 안 할 거라는 기소결론을 거죠. 네. 내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윤석열 검찰로 돌려가는 것은 반대한다. 근데 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김병희 전 원내대표 사건이 있잖아요. 지난번 뭐 구의원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일설에 의하면은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삼선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동작 경찰서장에게 좀 말을 잘해서 그냥 그 사건이 그냥 경찰 차원에서 그냥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그렇게 돼버리면요. 권력을 향한 수사,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수사는 경찰이 그냥 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친한 사람이니까 좀 봐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처벌하기가 불가능해져 버리잖아요. 자, 네. 경찰도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네. 검찰도 네. 김건희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습니까? 네. 양평 고속도로 했습니까? 네. 위에서 누르니까 안 했잖아요. 네. 그것은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아니 통해서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은 검찰한테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은 아니, 역할을 제도적인 그러면 누가- 계산을 그건 할 수가 있나요? 상급 기관에서 철저히 감시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나오면은 다 처벌을 하면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냐 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원복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께 우리는 설명도 들으셨지만은 우리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국회의원이라고 만드시겠다. 하는 것은 네. 왜 지역구 가서 밤낮 지역 구민들을 접촉하니까 민심을 가장 잘 알아요. 네. 그러한 것을 말씀해야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당이 살아 있어야지. 국민과 함께 가야지.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과정에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또 이런 비유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2,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나쁜 검사, 정치 검사라는 사람의 비율이라는 것은 네. 뭐 10% 안팎 아니냐. 1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덧셈 뺄셈을 해보면은 나머지 검사들 중에서 모두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상당수의 검사들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분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전향적인 사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덧붙이진 않았지만은 네. 그런 뉘앙스로 들리게끔 하는 발언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의원님은 좀 그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는 과거의 검찰이 너무나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이것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 폭발적으로 저는 지금 이 네. 순간에 해야 된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의원님 대통령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직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통령의 의견이 좋은 것은 법령으로 딱 박아놓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얘기도 화두 중에 하나였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인가 아.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일단은 청문회를 뭐 하지 않았다는 그 이런 전제하에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었는데 다만 진보나 보수를 아울러서 인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쉽게 얘기해서 경제 분야라는 것은 보수적 가치나 질서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잃지 않으면서도 필요하면 활도 쏘고 칼도 쓰고 창도 쓰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훈은 지명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은 좀 해주셨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포격 운동장을 넓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우클릭을 해서 중도 통합 정치를 구현하려고 이해훈의 능력을 보고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형 인사하고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국정원 출신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그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오고 네. 초대 비서실장 김중권, 초대 국정원장 이종찬 그 두 파워맨들을 전부 민정당 사람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통합 정치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폭넓은 인사운동장을 봐야지 윤석열처럼 축소지향적 검찰, 충암, 극우 써가지고 망해버렸지 않냐.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해운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기거품 몰고 제가 이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네. 가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더 커요. 지금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게 제가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더 큰데 이게 보수의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몇백억, 몇십억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해먹냐고. 눈도 끔찍 안 하고 해먹는 거야. 그런데 진보는 1억 3천만 원 받아도 나라가 시끄러워. 마치 DJ하고 YS한테 적용하는 도덕적 기준의 잣대가 DJ는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진보와 민주당은 엄격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자유당 시대에 있던 고무신 선거가 21세기 대명천지 민주당에서 공천 헌금 소리가 나온 것은 이호야를 막론하고 저부터 그렇죠. 사과합니다. 그건 네. 굉장히 사과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왜 청문회를 안 해요? 제가 청문회에서 9명을 낙마시켜본 최고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국민이 검증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서 신랄하게 까바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보고 안 된다 하고 민주당도 도와주겠다고 안 했어요. 송고 질문해서 보겠다 네. 네. 해서 만약에 청문회를 해가지고 절대 민주당이 이해운 그 내용을 보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고 싶었지만은 양당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다고 하면은 네. 용문을 머금고 교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청문 보고서를 안 하니까 아니 청문회를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이해운의 잘못을 조금은 알면서도 여야 공방으로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3일 지나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의 정치 능력은 장동혁하고 똑같아. 한동훈하고 똑같아. 미숙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